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무능해도 너무 무능한 윤석열 정부 이야기입니다. 본론 들어가기 전에 광고 빠르게 갑니다. 더 산삼류 야생 산양 산삼 추출액 99%. 자, 더 산삼류는 인삼을 원료로 하는 홍삼이 아니고 배양기에서 인공 배양한 산삼도 아닙니다. 강원도 700고지 야생산에서 6, 7년간 10만이의 정성으로 물, 농약, 비료 인위적으로 아무것도 쓰지 않고 그대로 키운 야생 산양 산삼을 원료로 사용했다고 해요. 구매하실 때 옵션란에 시사건건 입력하시면 1+1 혜택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홍삼 가격으로 산삼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슬슬 더워지는데 기력회복에도 좋고 선물용으로도 좋습니다. 재구매율도 아주 높다고 하니 꼭 한번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더 산삼류입니다. 광고 끝! 자, 본론 들어갑니다. 무능한 윤석열 정부 이야기 무슨 얘기냐? 지금 물가가 난리가 났습니다. 5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5.4% 상승한 것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한국은행의 물가 상승률 목표치가 2%대인데요. 이걸 봤을 때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가 체감하는 물가 상승률은 5.4% 그 이상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식료품, 비주류 음료 이 물가 상승률 이건 6%를 기록했어요. 장바구니 물가는 훨씬 더 올랐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고 이상기후 때문에 미국의 곡물 생산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폭망이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또 자영업자들 커뮤니티를 들여다보니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 이 식용유가 큰 문제인데요. 매일 큰 식용유 한 통씩 쓰는 업장에서 일주일에 한 3통 정도밖에 수급이 안 된다. 이런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식용유 때문에 큰일이다 라는 댓글이 줄이어서 달리고 있습니다. 자, 식용유의 가격 상승도 문제지만 이 식용유 수급에 문제가 있다는 건 조금 다른 영역으로 봐야 합니다. 이게 자칫하면 버려져야 되는 식용유를 계속 사용하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국민 건강을 해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식용유를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되면 발암물질이 발생하게 돼요. 자, 정부가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도 해야 하지만 폐식용유를 계속 사용하는 것에 대한 감시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정부가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뜻이죠. 자, 식용유도 문제인데 밀가루 이것도 문제죠. 밀가루 값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밀가루 가격은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가 훨씬 더 심각한 상황, 이건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서민들의 대표 먹거리 짜장면, 여러분들은 짜장면 한 그릇 얼마까지 사 드실 의향이 있습니까? 이 짜장면 값은요 7,000원이 소비자들의 심리적 한계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000원이 넘어갔다 8,000원이다 9,000원이다 이러면 짜장면 안 먹고 다른 걸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집은 가장 많이 팔리는 이 짜장면을 7,000원 이상 올릴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중국집이 엄청난 위기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어요. 조만간 이 7,000원 이상 올려야 수지타산이 나올 수도 있는 상태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해요. 자, 얼마 전에 식용유 대란이라는 타이틀로 언론에 도배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식용유를 한 개씩만 살 수 있는 조치를 내린 적이 있었죠. 자, 일반 소비자가 체감할 때는 언론에서 다뤄줬습니다만 자영업자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고 있질 않아요. 일이 터진 다음에 어떻게 할지 진짜 걱정입니다. 정부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고 언론도 별일 없는 것처럼 취재를 하지 않고 있어요. 언론이라도 이 상황에 대해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고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빨아주기 이런 기사밖에는 보이질 않잖아요. 자, 문재인 정부 시절 요소수 대란이 일어났을 때 언론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진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 요소수 대란을 정부가 책임지라면서 난리쳤었던 언론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래도 문재인 정부 때는 외교 라인을 총동원해서 요소수 대란을 조기에 해소시켰습니다. 호주, 중동, 남미 모든 외교 라인을 발빠르게 총동원해서 요소를 확보했다. 이런 내용을 언론에 공개를 계속했어요. 그러자 요소수 가격 급등에 사재기해 놓았던 물량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요소수 대란을 진화했어요. 문재인 정부의 발빠른 대처로 이제 요소수 가격이 떨어질 것 같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묶여있던 요소수 물량이 풀리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 요소수 물량이 아예 없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소수 가격이 올라가자 요소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묶어버린 겁니다.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요. 더 오를 것 같으니까 쟁여놓고 있었던 거죠. 문재인 정부는 발빠르게 대처를 했고 요소수 가격이 안정될 것이다 라는 신호를 준 것. 그러니까 이 물량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요소수 가격이 더 떨어지기 전에 빨리 팔아야 이득이겠구나, 이런 심리가 확산이 된 거예요. 그렇게 요소수 대란을 잘 대처했었던 그런 장면 기억나실 겁니다. 이렇게 정부의 발빠른 대처는 분명히 큰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모습을 보면 대책은커녕 사태의 심각성조차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상황을 국가 재난 상황으로 설정하고 전방위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범정부적인 대책을 수립해도 지금 물가 불안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임에도 윤석열 정부에게는 아무런 긴장감이 느껴지질 않습니다. 뉴스를 보면 정부가 무엇을 하겠다라는 소식은 나오질 않고 김건희 이야기만 계속 나와요. 이게 뭡니까?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고 있고 앞으로 더 오를 전망이에요. 북한은 계속해서 미사일을 쏴대고 있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데다가 해야 할 일의 난이도도 너무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술 취한 모습이 포착되질 않나, 주말이라고 강아지 데리고 나들이를 다니질 않나, 진짜 이 무능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정부다, 이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국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대처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고스란히 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화물연대가 파업을 한다라고 하니 법대로 하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이어가게 된다면 물가는 더 오르게 될 거예요. 지금의 물가 불안은 국가 비상사태 수준으로 설정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윤석열 정부는 파업을 한다고 건방지게 한번 해봐, 다 면허 취소시킬게, 이러고 앉아있으니 도대체 나라가 어디로 가게 될까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자들이 이런 질문도 했었어요. 물가가 너무 오르고 있는데 자영업자들에게 돈 이렇게 막 풀어도 괜찮느냐? 그때 윤석열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그러면 안 풉니까?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대책도 없는 겁니다. 정말 한심한 정부, 윤석열 정부다, 이런 말밖에는 나오질 않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재명 당대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민주당 개혁밖에는 없습니다. 민주당을 개혁하면 하나씩 하나씩 앞으로 전진할 수 있을 거예요. 이재명 책임론이다, 뭐다 떠드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 그랬죠? 어쩔 TV 이재명 당대표 아셨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